도대체 원하는 게 뭐요? 총 200개, 모두 3kg짜리. 개당 10만 달러 정도는 될 겁니다. 200억 상당의 다이아몬드가 있었습니다. 만약 안영사가 제 부탁을 들어주면 이것과는 별도로 제가 받을 돈의 20%를 더 드리겠소. 그게 얼만데? 당신이 평생 받을 월급에다 연금까지 합친 금액의 수천 배 정도. 이 영상은 오디오무비로 이어폰 착용을 권장드립니다. 김강우, 유재명, 곽동현. 첩보 스릴러 오디오무비 극동. 여기 잔뼈 굵은 러시아 주재 한국국정원 소속 영사관 안태준이 있습니다. 한번 세보실래요? 맞는지? 맞구만. 이 정도 금액은 우리도 허가받기 쉽지 않아요. 자, 여기 이렇게 돈 앞에 앉아보세요. 사진 하나 찍게. 뭐요? 힘든 거 압니다. 그래도 9만 불이면 한국 돈 1억인데. 에이씨. 안태준은 북서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빼내는 중이었죠. 이 건도 39호실이 맡은 거야? 예. 그리고 다음 달엔 대성무역총국이 싱가포르 자본을 끌어들여서 그 서해 쪽에 석유 탐사까지 시도할 계획이라는데요. 별짓을 다 하는구만. 제가 지금 막 사무실에 출근했는데 들어가서 전화드려도 될까요? 이번 주 내로 알아내. 에라이씨. 야, 밤에 사고 안 쳤어? 예, 어제는 조용히 잤습니다. 그는 한국 영사관으로 대피한 탈북민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죠. 자, 잘들 주무셨죠? 아우, 이 냄새 이거 뭐야 이거. 창문 좀 열어 빨리. 아니 북에서 자고 나면 환기를 안 해요? 한편 예, 장강 보안서입니다. 벤츠 6743. 예, 알겠습니다. 숨막히는 분위기에 북한 창광 보안서에선 자네가 강영식 동무야? 강영식 동우는 1시간 후에 오실 겁니다.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눈 좀 가리겠습니다. 아니 이분이 누군 줄 알고. 장동지 그냥 도로 떠납시다. 아니 이 새끼들이. 장성도 연행하라. 그렇게 요주의 인물 장성도가 갑자기 강영식이 이끄는 북조직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군터 인베스트먼트라는 독일 기반의 회사에 북한말로 대화하는 두 사람. Hallo, Günther Investment. 뉴델리 차타드가 제시한 두바이 빌딩 매입가는 우리가 제시한 금액과 비교해 볼 때 얼마야? 5억 3천만 유로. 물론 선수를 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넘기라. 예? 대신 우리가 지정하는 커런시로 하고 분할은 안 돼. 이번 주 내로 가능한지 확인하라. 아니, 상파울로 증권은 시세의 80%에 처분했고 건조한 지 1년도 안 되는 크루즈 선박도 뭐 거의 유조선 가격으로 팔지 않았습니까? 나머지도 빨리 현금화 시키라. 일단 알겠습니다. 막대한 자산을 처분하고 있는 한 남자. 그는 누구일까? 한편 장성도를 신문하고 있는 강영식. 그 장성택이처럼 구사포로 한 방에 쏴 죽이면 별 재미없디. 이게 보고 즐길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말이디. 말 못다. 어디 있어? 나도 몰라. 일단 통화를 해보았어. 강영식이 쫓는 것은 막대한 자산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이수영을 끌어내려 하는데 예, 장동지. 얼굴을 봐야겠어. 어둠에서 뵐까요? 블라디론 넘어오게. 강영식이 이끄는 그룹은 북한 최고의 해커 그룹. 그리고 강영식의 해커 조직은 장성도의 전자지갑에서 엄청난 것을 발견하는데 장성도한테 받은 전자지갑입니다. 군터 인베스트먼트 독일계 회사로 보입니다. 현재 보유 금액을 달러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그때 이거이 혹시 잘못된 거이 아닌데? 그 금액이 얼마야? 넋이 나간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857억 달러입니다. 현재 하나로 약 120조 원. 대한민국의 국방비를 몇 배나 상회하는 금액. 한편 CIA가 누군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여긴 제임스 베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Unit 1, the target shows up. Follow the target. Don't miss him. Don't miss him. 하지만 CIA는 타겟을 놓치게 되고 I lost him. Lost him. 그 대상은 바로 비자금 관리자 이수영. 변장을 했는데 이수영이 맞습니다. 근데 미국 놈들이 붙었습니다. 미국 놈들이 쫓아갑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약속 날짜가 어젠데 공항에는 나의 코빼기도 보이지 않아서. 나한테는 분명히 비행기로 들어온다 했어. 내 말 했디. 기회는 딱 한 번뿐이라고. 그렇게 장성도가 죽게 되고 각국이 이수영을 쫓는 와중에 북한 주민들이 한국 영사관으로 달려갈 계획을 세웁니다. 예, 우리 막 출발했습니다. 야, 뭐하니? 문 닫아라. 아즈미, 한국 영사관에서 우리 받아주가 왔음. 목숨 걸고 쳐들어가야지. 난 이번이 8번째다. 어차피 잡히면 죽는 건 마찬가지 아니니? 한편 그때 벤치를 탄 누군가와 북한 공작원 CIA가 추격전을 벌이고 탈북민 행렬과 같은 방향을 향하는 벤츠 차량. 거기에 러시아 경찰까지. 숨막히는 도주가 이어지고 영사관으로 돌진하는 북한 주민 행렬과 별개로 야, 뭐야 이거? 야, 벨루야! 도주 중이었던 벤츠와 탈북 행렬이 얽히고 설키며 이거 놔라! 이거 못 잡겠니? 이씨! 고춧가루 만져 봐라! 야, 뭐하니? 뛰라! 결국 한국 영사관으로 벤츠와 주민들 모두 들어오는 데 성공합니다. 남도선 영사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셔터 내려, 셔터 빨리! 경찰 때문에 일단 철수합니다. 그렇게 벤츠를 쫓던 모두가 포기하게 되고 우리 이제 살았어! 만세! 한국 총영사에게 털리는 안태준 영사. 벤처 타고 온 사람, 그 사람도 미리 알았습니까? 그 사람은 저도 모르는데 뭐 이제 알아봐야죠. 안 영사, 최소한 나한텐 기뜸 정도는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솔직히 저도 윗분 눈치가 보여가지고. 그리고 브로커와 대화를 마무리하는 태준. 참 찝찝하면 도로 내 보내든지. 야 임마, 넌 받을 돈 다 받았으니까 뭐야 지금 나머지는 어찌됐든 상관없다 이거야? 어? 진짜 나도 뭐 하는 놈인지 모른다니까요. 이 새끼가 이거 끝까지. 그리하여 새로 영사관에 들어온 사람들을 인솔하는 태준. 자, 조용. 거기 조용. 집중. 우선 갖고 온 물건들부터 전부 꺼내 놓으세요. 이들의 소지품 검사가 이어지고 아줌마, 뭐야 그거? 고춧가루 폭탄입니다. 혹시 쥐약이나 청산가리 같은 거 그런 거 없어요? 영란아, 일로 와봐. 저기 뭐 아줌마, 저기 혹시 뭐 딴 거 숨겼나 한번 찾아봐. 저 아줌마 좀 이상하다. 네. 그리고 의문의 벤츠남을 조사하는 안태준. 저 벤츠 타고 오신 분. 뭐야, 지갑, 폰, 안경 도로 끼시고. 이건 뭐예요? 이 가방 안에 뭐 들었어요? 책이랑 서류들입니다. 어떻게 열 거요? 아니면 뭐 그냥 맡길 거예요? 길은 그냥 맡겨두겠습니다. 우선 자유 대한의 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기 블라디보스톡에 나와 있는 한국 영사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국에 갈 때까지 제가 이곳에서 여기 여러분들을 다 관리할 겁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아직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건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여러분은 아무런 국적도 없는 무국적자들이고 당분간 있게 될 이곳 역시 일종의 중립지대인 겁니다. 여기 계신 동안 여러분들은 저희 규칙에 잘 따라주셔야 합니다.
서약서들 받아놓고 옷 갈아입혀. 그렇게 신상조사와 신문을 이어가는데 가장 수상한 방문자의 조사가 시작되고 이수영 맞죠? 여권 이름이? 네, 맞습니다. 이 가방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폭발물은 아닌 것 같고 잠겨 있어서 안 열어봤습니다. 근데 뭐 당장 내용물은 필요 없으시다고. 예, 당장은요. 봅시다. 자, 시작해 봅시다. 출생지, 피양입니다. 나이 56입니다. 56. 탈북 동기 뭐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조선중앙은행 7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디요? 아마 국정원에서는 장성택의 비자금이 숨겨진 곳이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그 관리자입니다. 믿지 못할 소리를 하는 이수영. 그래서 저 한국 영사관으로 들어온 거요? 미국은 망명할 때 가져온 돈은 한 푼도 주질 않으니까. 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방 안에 얼마나 들었는데? 혹시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영사님의 개인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 여기 뭐 한 수백만 불 들었나? 에? 뭐 기보다 많을 수도, 한 푼도 없을 수도 있겠지요.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지고 나 미치겠네. 당신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뭐 나랑 거래를 하자는 거야? 뭐야? 거래가 아니라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거 봐요 아저씨. 에? 조선중앙은행 외국 계좌에 있는 돈은 장성택이 죽자마자 김정은이가 예전에 다 빼갔어. 그거 모르는 사람 있나? 그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2년 9월 9일 수령님의 특별 지령을 받은 나 이수야이 외화벌이 전투를 펼칠 목적으로 극비리의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거점을 두고 만든 조선중앙은행 7국, 제가 바로 그 관리자입니다. 얼씨구. 왜? 형사님, 미국 영사관에서 사람이 왔는데요. 한편 CIA 제임스 벤은 이수영을 쫓아 안태준 영사를 찾아왔는데 My name is James Bay, and I'm in charge of East Asia Pacific 담당입니다. 뭐 교포분이신가? 한국말 잘하시네. 네, 뭐 의사소통에는 문제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이 사람이 여기 들어온 거? 그 사람 원래 우리한테로 오는 거였습니다. 당신네들이 인터셉트만 안 했어도. 웃기고 있네. 그게 무슨 소리야? 아, 이거 몇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나중에 우리 본사랑 얘기부터 한 다음에 연락드릴게 내가. 당신 상관이랑은 이미 얘기 끝난 상태야. 웃기고 있네. 씨. 아무튼 나 아무 연락 받은 거 없으니까 알아서 드려. 이제 오네 연락이. 예, 국장님. 그리고 강영식은 이수영의 전자지갑 뚫기에 사력을 다하는 중 현재는 군터 인베스트먼트 가상화폐 계좌를 추적 해킹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계좌를 직접 뚫고 들어가는 게 가능하가서? 보안 수준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편 안태준은 이수영에 대해 개인적인 조사를 이어가는데 방금 국장님하고 통화 안 했어? 통화했는데 형한테 따로 부탁할 게 있어서. 뭔데? 말씀하셔. 미국 애들이 따로 만나보겠다는 그 사람, 응? 내가 머구전에 남긴 지문을 여권이랑 같이 스캔 떠서 보낼 테니까 너 최대한 빨리 신원조회 좀 해봐. 아직 저 위에다가 말하지 말고. 어차피 뭐 기록이 다 남을 건데. 확인하는데 며칠은 걸리잖아. 그동안. 어? 오케이, 알았다. 야, 확인했어? 예. 그 사할린에 있는 군터 오션이라는 수산회사 소유로 돼 있었는데 몇 달 전에 그 회사가 문을 닫는 바람에 지금은 그냥 대포차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역에서 오는 중에 바퀴에 총을 맞았고 사고도 있었다는데요. 누가 쫓긴 했는데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단 소리네. 어? 저 총 쏜 애들은 모른다는데요. 몰라? 누가? 경찰이요. 급박했던 추격전을 벌인 이수영. 그는 곧 CIA와 대면하는데 장성택, 김정남에 이어 장성도까지 날들 어떻게 당신들을 믿으란 거야? 한국이 당신 지켜줄 거라 생각하면 그거 큰 오산이야. Okay, that's a big mistake. 제임스 벤은 회유를 시도하지만 이수영은 CIA를 믿을 수 없습니다. 한편 강영식은 자국 기관을 통해 직접 이수영을 찾아 나서는데
직접 5.45mm 자동 소총을 메고 다니면서 원수님을 몸 가까이에서 호위했던 인물이랍니다. 야, 그렇다고 건방지게 주인 없는 방에서 먼저 기다리는 거가? 그 사람을 찾으신다고? 그 책상 위에 사진을 올려놨어. 이 자가 어떤 자요? 어떤 자로 하는 거이 좋겠어. 그들이 찾는 것은 이수영? 한편 안태준도 이수영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데 태준아, 이 사람 재밌네. 이 사람 국적이 3개네. 예? 독일 이름 미카엘 군터, 브라질에서는 장폴 로드리게스, 싱가포르는 빈챙. 뭐 이미 세계 정권가에선 베일 속에 가려진 마이다스로 유명한 사람이고. 근데 좀 특이한 게 이 사람이 오너로 돼 있는 회사들이 최근 몇 주 사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산들을 전부 다 헐값에 매각을 해버렸어. 그리고 네가 보낸 여권 사본 우리가 가진 위쪽 자료에는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런 사람이 무슨 탈북자? 얘 탈북자 아니야. 바로 이수영에게 달려가는 태준. 앉으세요. 미카엘 군터 선생님. 자, 직접 한번 열어봐요. 뭐 들었는지 보게. 보안 문제 없겠습니까? 에이, 뭐야, 카메라 같은 거 없어. 명색이 국정원 영사방인데. 열어요. 그리고 그 가방 안에는 총 200개, 모두 3kg짜리. 개당 10만 달러 정도는 될 겁니다. 200억 상당의 다이아몬드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니까 엑스레이에 안 잡혔지. 이것 때문에 다른 탈북자들이랑 브로커까지 싹 다 세팅을 했던 거야? 그런데 갑자기 안태준의 정보를 읊는 이수영. 고등학교 때부터 아이스하키를 하면서 집안의 골칫덩어리로 성장. IMF 때 부도난 부친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바람에 특전사에 자원 입대. 뭐? 2008년 결혼해서 딸이 하나. 지난 정권에서 좌파로 분류된 국정원 직원들의 취조를 담당했던 전력 때문에 이곳으로 좌천. 현재는 특수활동비 문제로 내사팀의 의심을 받는 상태. 맞습니까? 아주 날 미리 다 따보셨구만. 나도 순순히 커피 전에 지문을 찍어드렸지 않았습니까? 이 순간을 위한 이수영의 철저한 조사와 계획. 인전설화에 이런 말이 있어. 인간의 마음속엔 2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다고. 하나는 선하고 흰 늑대고 다른 하나는 악하고 검은 늑대인데, 안영선 그 둘이 싸우면 어느 쪽이 이긴다고 생각하시오? 그야 뭐 먼저 무는 놈이 이기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먹이를 많이 준 놈이 이기는 법이요. 선악이나 색깔에는 상관없이. 결국 돈을 갖고 힘을 줄 자신을 도와달라는 의미. 그래서 이걸 나한테 몇 개나 주시게? 기건 그냥 안영사가 편하게 쓰시오. 어차피 등록도 안 된 거니까 아무 탈 없을 겁니다. 도대체 원하는 게 뭐요? 내 신변을 끝까지 보호해주고 나 대신 밖에서 사람을 만나주시오. 사람이라니 누구? 장성도가 아직 살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연락을 해서 보자고 하면 분명히 누가 됐든 나올 겁니다. 내가 가진 암호키를 가져가서 나 대신 그들과 협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독일 법인 계좌에 있는 돈을 절반씩 나누는 조건으로. 만약 안영사가 제 부탁을 들어주면 이것과는 별도로 제가 받을 돈의 20%를 더 드리겠소. 그게 얼만데? 당신이 평생 받을 월급에다 연금까지 합친 금액의 수천 배 정도. 야, 잘하면 평생 깜빵에서 신나게 돈만 세면서 살 수도 있겠어. 그죠? 길면 이건 그냥 등록화 같습니다. 내가 살아서 한국으로 가져가든 여길 쫓겨나서 대한민국 국고로 들어가든 더 이상 안영사하고는 상관없는 물건이 될 테니까. 어이, 아저씨, 잘 들어. 설사 내가 당신을 안 도와줘도 당신이 나한테 할 수 있는 건 원망밖에 없어. 몰라? 하지만 당신들은 또다시 큰 실수를 하게 돼갔지. 잘 생각해 보시오. 요즘 미국이랑 당신네가 쩔쩔 매고 있는 그 핵미사일을 만드는데 지난 10년간 북에서 쓴 돈이 겨우 30억 달러. 한국도 3조에 불과해. 근데 그들의 10배 이상을 가지면
또 무슨 짓을 하겠는가 말이오. 이 흥미로운 제안과 흥미진진한 의견을 뒤로 이수영을 데려가기 위해 예, 종 여사님. 러시아 연방보안국에서 남북 영사들을 같이 호출했습니다. 혈안이 된 각국은 한국 영사관으로 모이고 미국에 이어 러시아와 북한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이수영이란 사람이 안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Сегодня мы должны вернуть этого парня обратно к нам. 오늘 내로 그 사람을 넘기랍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온스프라시바에 뿌리친 후 Прошу, северяне, объясните им. 북측이 설명해 보랍니다. 기자는 우리 공화국에서 범죄단체의 우두머리로 이미 수배가 떨어진 상태요. 아니 뭐 다른 것도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하는 데가 그쪽 북인 거는 세상이 다 아는데. 뭐야, 아들아? Прекратите.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Чосон существует соглашение о выдаче преступников. 그 사람은 독일 국적자입니다. 그러면 굳이 넘길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이보라오, 국적이 어떻든 간에 우리 공화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는 우리 소관이야. 그건 현재 우리 정부가 이 독일 사람의 망명 요청을 검토하는 중이라 그렇습니다. 영사관은 외교적으로 엄연히 대한민국 영토고. 그만하시고. 어차피 러시아 측에 협조가 없으면 나머지 사람들의 한국 이송도 어려워질 테니까. 이러한 북한과 러시아의 공조에는 하지만 시간을 조금 더 주십시오. 업무상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커다란 이권이 달려 있었는데 안태준은 북측 정보원에게 상황을 체크합니다. 아니 그쪽 사람 아니던데 왜 찾아요? 위에서 사람이 왔어. 누구? 봉화조. 왜? 그 자리를 넘겨주면 러시아에다 히토류 채굴권을 준답니다. 더 이상은 멀어. 예, 윤 선배. 야, 영사관 CCTV가 뚫렸다? 해킹? 이라면 강영식? 그렇게 강영식과 안태준, 이수영을 둘러싼 857억 달러, 약 120조 전의 전쟁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극동, 고몽의 TMI, 디스무비, 인포메이션. 인간은 사망 판정을 받은 직후에도 잠시나마 청각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떠나간 이에게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말해주며 귓속말을 남기는 임종의 클리셰가 존재하죠. 그만큼 청각은 시각 못지않은 인간의 감정을 좌지우지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아무리 감동적인 영화도 소리를 끄고 본다면 몰입이 무너지고 감동이 말라버릴 겁니다. 반면 눈을 감고 영화를 본다면 어떨까요? 소리를 끈 영화보다 눈을 감고 영화를 보신다면 그 영화의 내용은 감고 있는 눈앞에 내 상상의 화질만큼 선명한 그림으로 펼쳐집니다. 내게 익숙한 생김새, 내가 배치해 놓은 연출로 오직 나만이 감상할 수 있는 새로운 영화 감상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오로지 오디오를 목적으로 만든 영화라면, 오디오가 목적이기에 소리 하나로 시각적인 정보까지 전달하기 위한 사력을 다한 영화가 나왔다면 극동은 그렇게 탄생한 오디오 무비입니다. 심지어 국내 최초로 돌비 애트모스로 믹싱된 고퀄 오디오 무비이죠. 새로운 형식의 오디오 콘텐츠를 시도하며 오디오 시장의 트렌드를 주도하는 네이버 바이브에서 선보이는 이 작품은 800만이 넘는 관객을 기록한 영화 친구와 극비수사의 감독인 곽경택 감독님께서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거기에 국정원 소속 러시아 주재 영사관 안태준 역으로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배우 김강우가, 그리고 857억 달러의 비자금을 빼돌린 북한 비자금 관리자 이수영 역으로는 이태원 클라스의 장가 회장 유재명 배우가, 피도 눈물도 없는 북한의 고도로 훈련된 해커 그룹의 리더 강영식에는 빈센조 645로 핫한 곽동현. 극동의 메이킹 필름에서 배우들은 입을 모아 영화 촬영 현장과는 다른 오디오 연기에 몰입감을 살리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귀로 현장감을 전달하기 위해 예를 들면 총격 액션의 격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숨쉬는 방법 하나까지 배우와 감독이 고민을 하고, 마치 붐마이크가 카메라인 양 배우들의 동선을 팔로우해서 실제 현장과 유사하게 잡아내어 공간감을 살리면서 무전음, 타이어 터진 소리, 발자국 소리, 숨소리 하나하나 등을 살리는 노력부터, 또 누워있는 씬이라면 실제 누워서 녹음을 하기도 했고, 배우들의 몰입을 높이고자 대본에 쓰인 장소와 사진과 주변 소음, 유동인구까지 배우들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몰입이 점점 짙어지고 3회에서는 거의 푹 빠져서 제 머릿속에 이미 배우들의 얼굴과 행색, 상황에 맞는 장소의 미장센이 그려지며 작품의 내용에 빠져드는 경험을 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눈이 참 필요한 세상에서 눈을 감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는 이점이 너무 커서 운전할 때 라디오처럼 듣고 자면서도 남은 부분을 틀어놓으니 세상 편하게 감상하면서도 나만의 공간에서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스토리 자체가 실제로 있는 인물인 북한 해커를 사용했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있을 법한 이야기가 적절히 조합되어 리얼함이 있으면서도 사건의 흥미로움과 진행 방식이 박진감이 넘치고 비자금의 규모가 국방비의 규모를 아득히 넘으면서 상상할 수 없는 크기였는데 이후에 돈과의 전쟁에서 이들의 운명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릴 수 있는 작품이고 특히 전 회차가 지금 무료로 바이브에 공개되었기 때문에 네이버 바이브 어플을 설치하셔서 바로 들어보시는 걸 강추드립니다. 바이브에는 지난 층으로 화제가 되었던 영화 작품부터 편안한 보이스의 주인공들의 하이 퀄리티 힐링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지친 영혼을 달래줄 콘텐츠들의 바이브로 꽉 찬 네이버 바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몽이었습니다. 오디오 무비 극동은 지금 네이버 바이브에서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